안녕하십니까. 정관장의 출국 수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까지 몸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도 이제 왜 지난 영상에서도 왜 목 상태가 이렇게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기침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의 변화에 대해서 좀 굉장히 둔한 편이거든요. 네, 굉장히 둔한 편이다 보니까. 잠깐만요. 잠깐. 네. 우리 음향 감독님, 음향 감독님 출근을 안 하셨네. 말 안 듣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또 약을 줘도 잘 안 먹어요, 또.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약을 좀 잘 챙겨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월화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29일 수요일이거든요. 날씨가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고요. 어제까지 이 바람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바람이 엄청나게 터졌었는데 무슨 뭐 여름 태풍 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바람이 센지 모르겠어요.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바람이 좀 세게 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양호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 주제를 좀 이렇게 뭐 계속 내가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침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거리를 뭐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저 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카트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가 왜냐면 이제 별 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때 후보가 뭐였냐면, 나의 이제 이런 어릴 적 성장 할 때 있었던 이런 일들, 얘기할 만한 거리가 뭐 어쨌든 내 채널이긴 하지만 딱 기회가 되면 어릴 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이 수업, 제가 지금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이론적 지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서부터 그리고 무엇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사실 체계적으로 하면 되게 좋긴 좋은데, 이 제가 지금 이제 컨텐츠를 찍는 것이 물론 뭐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게 강의가 돼버리면 유튜브가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이론적 이야기를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도 내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제가 전달하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거 한지를 알게까지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유튜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좀 이 뭐랄까 보는 시청자님들의 이 흥미를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나도 모르게 이 이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좀 깊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전달하고 싶으냐, 이론적인 이야기를 현장에 좀 더 적합하게 바꾸어서 말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마침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가 연락이 와서 지금 도장에 사범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그러니까 메인 사범님이죠, 수업을 진행을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모님들이 혹시 도장에 계신가요? 아니면 경영을 하는 도장 대표님, 이제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직접 수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수업을 운영하는, 오늘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 그 주최자가 오늘 수업을 계획을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십니까? 친구가 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들, 저희 도장에는 지금 현재 사모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오늘 수업 진행에 대한 수업 계획을 카카오톡,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않나? 까똑? 어쨌든 메신저를 통해, SNS를 뭐야?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획을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시고요. 그 뭐 양이 어느 정도냐면, 오늘 1시간의 스토리를 저는 이제 그거를 1시간의 스토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1시간의 스토리를 올려주세요. 어떻게 할지. 그런데 제가 사원님께 교육을 하기를, 그 수업 내용, 그 카톡의 내용이 길던지 짧던지 간에 1시간의 수업이 그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져야 한다. 내가 오늘 할 수업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는데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변수들 혹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수업이 계속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수업을 계속 방해를 받다 보면 내가 오늘 이루고자 하는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곳으로 산으로 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들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습 목표의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반 수업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수업계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짜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그게 저희들의 이 과제이자 저희들이 풀어 나가야 할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사모님들은 어디에 어떻게 이 이제 수업 계획을 짜느냐. 물론 이제 뭐 그런 수업, 오늘 스토리를 글로 이제 수업 시작부터 그다음 수업 중, 수업 마지막 마무리 정리까지 하나의 이 1시간 분량의 오늘 수업을 짜낸다고 하면, 사모님들께 늘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수업이 그 30분의 투자로 인해서, 수업을 계획하는 30분의 투자로 인해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비교적 성공적인 수업으로 끝날 것이고 사모님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내일 수업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수업 계획을 짜려고 하는 자세가, 태도가 될 텐데, 이 30분의 투자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업이 사모님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수업하는 게 힘들어질 것이고, 사범님들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범님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보조사범이 있고 메인 사범이 있어요. 수업에도 그 역할이 분명하게 잘 나누어졌을 때 수업이 잘 이루어지는 거지, 메인 사범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범이 메인 사범처럼 행동을 하면 그 수업이 분명히 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조사범이 해야 되는 역할, 일들이 있고 메인 사범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사범님들의 역할은 수업을 잘 함에 있어, 수업을 잘 진행함에 있어 준비, 계획, 그 다음에 뭐 실행, 이런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관장은요 그 수업을 관리하는 플러스, 그러니까 엔드죠. 그러니까 수업을 관리하는 역할, 그리고 도장을 경영하는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관장이다. 사범님이 도장 경영까지 신경을 쓰고 역할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범이라는 말 그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범님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수업을 잘 배울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을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수업만 열심히 해, 짜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수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7년째 제가 수업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물론 많은 관장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지만, 물론 사원님들께서 관장님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력을 갖추고 계신다면 그만큼 이 감사할 따름이 없죠. 그만큼 고마운 사안이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관장님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사원님들의 위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수업에 있어서는 각자의 역할을 잘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모님들은 카톡에 어떤 내용을 올리시는가, 수업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야 한다.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 목표, 두 번째는 교구, 그리고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입. 수업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네 번째는 과제 1, 2, 과제 1, 2, 5가지네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바로 정리, 형성평가, 질문. 질문의 활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사원님들께서는 마지막에 질문, 왜? 오늘 내가 진행한 이 수업에 대해서 한 가지의 질문으로 총괄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원님들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수업의 이유, 그 수업의 목적이 마지막 질문 하나에 모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들어가냐면 바로 시간의 분배입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잘 나누어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거라고,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데 이 재미있는 것을
30분을 해버려요. 오늘 그럼 수업을 뭘 했나요? 오늘 수업을 그냥 재미있는 것만 하고 끝나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스타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요, 관장님들께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찍어서 올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들을 올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제를 2명이서 하는 과제야. 근데 오늘 수업을 그걸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수업을 한다, 재미있겠지? 라고 이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신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수업에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요 50명이 와 있는 수업이에요. 50명이 와 있는 수업. 2명이서 하는 과제를 한 번씩만 돌아도 몇 분입니까? 아무리 그 과제가 짧고 단순한 과제라 하더라도 한 바퀴씩 돌리면 벌써 20분이에요. 대략 잡아 20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어 하잖아요. 그럼 그걸 한 바퀴 더 돌리죠? 그날 수업은 그날 수업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영상에 올라오는 그 수업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뭐 그거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올린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수업 기회, 아이들에게는요 수업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수업을 왔고 열심히 땀을 흘리려고 온 사람인데 난 정작 수업에 참여한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내가 도장을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항상 많이 고려하시는 것이 한 타임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적정 인원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넘어선 수업에 원하시면 다른 수업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다른 시간대로. 그런데 그러면 여기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지도진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많은데 지도진까지 많잖아요. 그런데 도장 환경은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더 엉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내 수업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봐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인스타에 모 관장님께서, 아주 멋진 관장님 분이 계세요. 제가 뭐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관장님께서 댓글로 뭐 이제 뭐 품새 맛집, 겨루기 맛집, 그 다음에 뭐 자유 품새 맛집 모든 걸 다 해봐도 이제 정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신식 아니고 뭐 젊은 관장님들 뭐 이제 뭐 타 도장들이 좀 더 잘 되는, 도장이 잘 되는 이 현실에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장님께서 아마 수업을 엄청 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공개 수업을 계속 하십시오. 공개 수업. 그냥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수업이 365일 공개 수업인데 언제든지 와서, 저는 참관 수업에 어머님들의 거의 99% 제 수업을 보게끔 합니다. 제 수업을 보게끔 하거든요. 물론 제 수업을 보고 각자 개인에 따라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7년 동안 제 수업을 보고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률이 5%도 안 됩니다. 7년 동안. 한 뭐 많아도 5%예요. 제 수업을 보고 등록하지 않은 분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수업 시간의 분배가 거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들어가냐면 역할이 들어가야 돼요. 역할. 사모님들이 한 수업에,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름을 걸어가면 안 되나? 남자 사모님, 여자 사모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 선생님, 저희 와이프죠. 보조 선생님은 수업 장면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케어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또 기사님이 계시거든요. 기사님은 또 운행을 맡아서 책임지고 해주시고. 저희 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총 5명의 지도진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수업 안에 저희가 지금 이제 3명이 들어가는데, 수업을 짜는 그 수업 계획 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각자의 역할이 들어가야 됩니다. 메인 사범이 무엇을 진행을 할 때 보조 사범은 어디에 있다, 그 교사의 위치까지 포함이죠. 그 다음에 메인 사범이 이런 누구누구를 분반해서 이렇게 맡을 때 누구는 분반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게 뭐냐, 설명입니다. 설명. 과제에 대한 설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쓸데없는 얘기까지 엄청 해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반드시 설명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간략한 요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저장 공간이 꽉 차가지고 동영상이 끝났어요. 오늘도 이